세계적으로 무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황준현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장과 함께 우수기술연구소 육성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술 패권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려는 각국의 노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곳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우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업의 피나는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원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황준현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장 취임하신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다라고 들었어요.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좀 느끼신 점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우수기술연구센터의 제9대 협회장을 맡은 황준현입니다. 예. 돌이켜보면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우수기술협회에 선정이 되어서 과제를 잘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로도 지원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개발을 시작한 게 작년에 저희가 수출로만 약 100억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회원사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장에 어떤 그런 도움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제가 힘이 될까 해서 미래카나마 맡게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영어로는 Advanced Technology Center라고 하는데요. 네. 기업 간의 정보 교류와 네. 기술 어떤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또 ATC 사업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정부 사업의 출범과 함께 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네. 좀 오래된 예. 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야지 회원사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한다는 연구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네네. 조직이라든지 그간의 활동들을 다 어느 정도 현장 어떤 실사를 통해서 예. 검증을 해서 어떤 선정하는 그런 정부 가치 사업이 ATC 어허. 또는 ATC 플러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ATC 사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 20년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근데 이제 ATC에서 조금 더 나가서 ATC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럼 예전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 ATC 플러스인가요? 이게 뭐죠? 관점이 좀 다릅니다. 사실 ATC 기업은 그 선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기업 규모를 가지고 어허. 선정을 했습니다. 가령 예. 자격 조건 중에 매출이 100억 이상 되고, 아하. 그리고 어떤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을 했다면 예. ATC 플러스 사업은 일종의 우수기술연구소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 연구소 육성 사업이.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연구소를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이 있는 연구소들을 외부 기관의 어떤 기술 협력이나 도움을 예. 받아서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아하. 그런 사업이 ATC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ATC 플러스의 차이점은 뭐죠? 보통 그 정부 과제들은 그 기술 개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발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ATC 사업이나 ATC 플러스 사업은 모두 똑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업이 그런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네. 현장을 가서 뭐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걸 일단 먼저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저희가 어떤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같이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자평을 하세요? 저희가 회원사가 뭐 지금 한 800여 개사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나라 그 세계 인류 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20% 기업이 저희 ATC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하고 어. 기술을 축적한 기업입니다. 음. 대표적인 게 체성분 분석하는 인바디하고 예.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아하. 기업들이 음. ATC를 통해서 그런 성장과 기반을 다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1위급으로 체급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저희들은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고 잘 될 것 같은 어떤 예. 기업이나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예. 어떤 고용 정도의 효과가 좀 더 어허. 가시적으로 예. 그다음에 좀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기업 사례를 좀 언급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례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나노 분말의 합성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네. 그 특허 기술상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에 지금 적용돼서요. 네, 네. 지금 전기차로 상용화를 되고 있고요. 어. 회사는 네. 그 2차 전지 전액 전문 기업입니다. 네. 예. 2018년에 저희 H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예. 그 2차 전지 전액을 개발하고 전기차에 실제로 적용을 하여 네. 지금은 국내 마켓쉐어 1위, 세계 음흠. 마켓쉐어 4위가 됩니다. 어허.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고 나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게 중국제냐, 미국제냐, 러시아제냐 뭐 이렇게 서서히 장벽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 상당히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에 더하여 네.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은 하강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예.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저희 연사 중에 HC 플러스 가제로 뱅기열 진단기기를 개발했는데 예. 이 코로나 시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에 더하여 이들이 그 진단 키트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예. 작년 매출이 1,500억으로 어허. 약 66배나 성장한 그런 어떤 기업인데요. 불과 2년여 사이에 66배가 기업이 네. 성장을 했어요. 아, 근데 대단하군요. 뭐 비약적인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예.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어떤 역량을 예,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음, 그러니까 사업이나 어떤 회사의 성장에 있어서는 음.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서로 좀 다른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네, 협회 차원에서 뭐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더 낮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건 뭐가 있죠? 예, 많은 회원사분들이 네. 사실은 이 HCA 또는 HC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고마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 본인의 어떤 그런 성공 방정식을 예. 후발 기업들이나 음, 다른 회원사들에게 좀 공유를 하시는데요. 예. 사실 정부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협회를 가지고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다른 업종이 모인 경우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업종이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음, 자기 회사의 노하우라든지 예, 예. 이런 성공 방정식을 음, 좀 이렇게 오픈하는 데서 좀 더 아하. 개방적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경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좀 더 다른 후발 기업들도 예. 협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수출이라든지 영업 활동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없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교류나 협력에서는 네. 오히려 이 업종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욱더 탄탄하게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더 욕심을 낸다면은 예. 그 이번에 그 HC 플러스 기업이 약 6.1의 경쟁률을 뚫고 네. 45개사가 새로 선정이 어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기업들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또 좀 더 기술 역량을 높여서 또 외부로부터 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네. 더
어떤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싶은 기업들이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네.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TC 사업, ATC 플러스 사업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처음 들었다. 나도 지금 기업을 하는데 나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CEO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추가로 신청하려는 분들한테 요거 한번 좀 유념해서 봐라. 뭐 이런 것들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예. 근데 보통 다른 과제처럼 그런 개발 계획서만을 잘 쓰시려고 이렇게 그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예. 제가 이게 사후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은 계획서는 잘 썼는데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네.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음. 아예 그 계획서를 검토조차 해보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자부 공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연구소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맞추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실적을 쌓으신 다음에 예. 그리고 이 ATC 플러스 사업은 나 혼자서 뭐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외부나 어떤 그런 기업이나 또는 외국이나 그런 거 협력해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우리 연구소의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겠다 아하.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어떤 사업을 신청하셔야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오래 전부터 그 CTO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CTO 연구소장 출신으로 과제를 직접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도 자주 나갑니다만은 서로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이루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되거나 반대로 제가 고객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술 교류가 활발합니다만은 네네. 최근에 저희들이 CMO 협의회로 뭐 수출이 하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선배 기업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로 이렇게 아하. 연결을 해서 예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그런 어떤 수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네네. 좀 도와드리려는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핵심 전략 기술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아하. 관련 업체들끼리 예, 모아서 예. 또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이 말도 조금 틀린 게 네. 함께 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뜻을 모아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우수기술연구센터가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력 사용량을 줄인 가정에 전기요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하려면 주택용 전기 사용자는 신청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고요. 최소 1년간 전기 사용량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단 지난해 같은 기간에 사용한 전력량 자료가 없다면 참여할 수 없고요.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세대의 사용 전력량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캐시백 혜택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알아볼까요? 기존의 에너지 캐시백은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같은 지역의 참여자 중 평균보다 절감을 높게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 시당 30원을 지급했습니다. 7월부터는 전기 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하면 기본 캐시백에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절감률에 따라서 구간별로 30원에서 70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지난해 한 가구당 여름철 평균 전기 사용량이 427kWh였는데요. 올해도 전기 사용량이 똑같다면 월 8530원의 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전기 사용량을 최대 30%를 줄인다면 전기 요금 절감액 34,100원과 에너지 캐시백 14,660원을 합해서 총 48,7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캐시백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신청받고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7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을 검색한 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신청 경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여름 확대된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시고 전기요금 걱정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정부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 밝히며 혁신기술 개발과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과학기술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지난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명실공히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이 국력이자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단체 이름이 조금 낯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희 기관은 196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예. 현재 정부 예산은 한 350억 정도를 쓰고 있고 네. 전체 단체 수는 607개의 회원이 있습니다. 예. 회원들이 세계적인 학술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107개의 저널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SCI라는 아주 훌륭한 저널들이 과총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의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총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네네. 연례 학술 행사로서는 해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를 열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의 상을 한 분을 우리가 드리고 네. 젊은 과학자 대상의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여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자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아하. 전 세계에서 3,000명 정도의 과학기술자가 오게 돼서 예.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회장님께서 우주건설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제우주탐사연구원장을 역임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 이 누리호 발사 또 다누리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우주 건설 기술 이건 좀 발전을 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kg에 120억 정도가 듭니다. 아, 운송 비용.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싼 재료들도 달에 가면 금방 보석이 되죠. 아폴로 11호서부터 18호 때까지 380kg의 흙하고 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을 복제를 해보니까 지구의 화산 현무암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이요? 화산 현무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제주도에 뽕뽕 뚫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산 현무암으로 집을 짓는 대회를 나사의 센티니얼 챌린지라는 컴피티션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76개 팀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장을 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진공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달과 화성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플러스 150도, 마이너스 150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경이 6m, 길이가 4m 정도의 거기에서 달이나 화성에서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고 나사랑 협력을 해서 그 기술도
대한민국의 건설 기술은 최고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이 우주 항공청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 중국 등 많은 우주국들이 달 지상 탐사 및 우주 기지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올해 안에 이제 우주 항공청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금년 4월 26일 나사와 우주 탐사 및 우주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 우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사의 전 직원의 연구 인력을 보면 1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지역별로는 한 10군데에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한 10배 정도의 그 협력 회사 직원들도 나사의 이메일을 갖고 실제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지만 실은 10만 명에서 15만 예. 명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 규모로 하려면 적어도 2, 3천 명은 우리가 항공청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우주항공청에. 이 정도 모으려면 이제 항우연이나 천문연, 또 건설연구원, 키스트, 카이스트 이런 연구 인력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약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보려면 많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주 얘기를 할 때는 이 위성 기술하고 로켓 기술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로켓은 그렇죠. 뭐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주 경제에서는 한 16%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6%요. 예, 그러니까 84%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 건설이라든가 또 우주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주청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발사 전문가 아니면 위성 전문가만 가서는 우주항공청이 그 역할을 못할 거로 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 연구원들의 연구 인프라들을 좀 모으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장님께서는 이 강남 테헤란밸리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여기 이 일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의 그 테헤란은 1990년도부터 2000년대에는 그 IC 산업 발전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네이버, 다음, 안철수 연구소, 넥슨 등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치솟는 임대료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공실이 좀 늘어났고 위기도 테헤란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벤처기업이 현재도 6천 개 정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벤처 캐피탈이 70% 정도가 테헤란노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벤처와 필요한 벤처 캐피탈이 같이 있고 저희 건물에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서울시에서도 스타트업 기관을 저희 과천 건물에도 만들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들은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또 한양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벤처들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쪽에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큰 대학들은 다 포함을 시켜서 테헤란밸리를 우리가 부흥시킬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판교 지역과 홍릉 지역까지도 같이 하면 테헤란밸리가 실리콘밸리처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꿈꿔보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 좀 생각하고 계신 모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저희 벤치마킹 대상은 전미과학진흥협회가 되겠습니다. 이 협회는 1800년대 생겼는데요. 미국과 세계 과학계를 대표하고 아주 권위 있는 회원제로 운영이 됩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 성과와 실적에 따라서 회원들이 선발되고요. 세계적인 학술지가 사이언스지라는 게 발행이 되는데 맨 처음엔 과청의 과학과 기술처럼 그냥 잡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학기술 저널이 됐는데 놀랍게도 저희 과청이 107개의 SCI 저널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약 25억 정도를 도와주고 있는데 만약 이것들을 합쳐놓으면 우리가 K-사이언스, K-엔지니어링 이런 가칭으로 쓰게 되면 가장 힘 있는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저널이 전 세계에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한국 그 학술지의 문제점 중에 한글 저널에 과학기술자들이 내지를 않는 겁니다.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SCI라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기회가 되면 한글 저널들, 한국 잡지들도
과학기술 SCI 저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전 세계 과학기술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테헤란 밸리를 과학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사이언스 같은 유명한 저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우리 일단 선배 과학기술자들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예. 우리가 국민 소득이 100불에서 이제 4만 불까지 가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목적에 적합한 연구를 매진을 했고 국가 네. R&D 투자도 그 방향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미션을 정해놓고서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그 추격형 모델이 아니라 네. 이제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네.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프론티어 전략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본질로 들어가서 원칙적 탐구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뭐 바이오의 분자의 양자까지 넘어가는 아하. 그런 세상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을 절실하게 바꿔야 되고 무한경쟁 체제에 맞춰서 과학기술계도 개편돼야 되고 그래서 실패해도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충이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7월 달에 열릴 행사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과학기술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는데 왜 한과대 같은 건 없냐. 근데 적당한 이름이 없어서 일단 한과대로 저희가 예, 예.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지껏 모든 컨퍼런스나 심포지엄은 자기 연구의 논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은 주제가 2030년도에 필요한 기술. 아하. 그래서 우주 기술과 미래 예.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술, 앞으로 필요한 액션이 뭔지를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컨퍼런스가 될 거고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미래 보고서를 만들 수 있어서 전 세계를 포함하는 미래 기술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내용이 되겠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 축제, 취업 네네. 박람회,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어허. 국민들한테도 열린 콘서트, 열린 축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고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은 좀 얻자. 가장 핵심적인 효과는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망사항이지만 2030 과학기술 선언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 생각과 아울러서 네네네. 거기에 국민들도 과학기술을 참여하고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 시민들한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리겠지만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 또 그리고 국내에 13개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잘 살리는 시작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임기 중에 꼭 달성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테헤란 벤처를 네네. 만들고 싶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저널을 만들고 싶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술의 전당도 있고 문학의 전당도 있고 그런데 네. 과학기술의 전당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과학기술의 전당을 강남에다가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네네. 예.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이 도시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꿈이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250개 축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축제가 성공한 게 이제 광주 비엔날레, 또 그다음에 부산의 영화제,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경포대에 커피 축제가 100만 명이 모입니다. 아하. 예. 그런데 그런 데를 다 우리가 시간이 5시간, 7시간 걸려서 간다는 게 약간 모순이다. 근데 만약 서울 목포를 20분, 목포 부산을 8분, 목포에서 대만 1시간, 대만에서 방콕까지 1시간. 그러면 우리가 부산 다니는 그 시간에 동남아시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그걸 하이퍼루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전 세계 860개 팀이 이 하이퍼루프 컴피티션에 나가서 뽑혔습니다. 세미파이널에서 아시아에서 7개 지역이 뽑혔는데 한국이 서울, 목포 부산 지역이 적당하다고 그래서 뽑힐 정도로 지역적으로 또 계획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들은 결국 초연결 사회가 구축이 되면 집이 어디 있든 직장이 어디 있든 모든 것이 도시국가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계획대로 가면 경상도 없어지고 전라도 없어지고 그렇죠. 남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결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선배 시대의 과학기술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다면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통해서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을 기술 입국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우리가 띠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ODA 사업은 수요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술 교류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학술 단체와 각국의 그 선진국 개발을 포함해서 서로 연구한 결과를 기술 결과로서 국제 협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원주에서 주는 기술 교류로서 목표를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가 안보, 안전 이런 게 책임질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서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과학기술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